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늘은 국어 3단원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3단원 교과서를 보면 지금 이렇게 동물들이 좀 나오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두 학생이 나옵니다. 이 동물들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각각 동물들은 어떤 동물들이죠? 네, 개네요, 개. 이거는요? 붕어, 잉어, 선생님은 물고기라고 하겠습니다. 물고기.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그렇죠. 나무죠. 혹시 이 세 생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세 개의 세 종류의 생물의 공통점이 무엇일지 혹시 찾을 수 있나요? 못 찾겠습니까? 그렇다면 선생님이 얘들을 이 사람들이 특히나 의사 가운 같은 걸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다고 해봅시다. 선생님, 나무는 엑스레이를 찍을 수가 없어요. 찍었다고 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짜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이네요. 자, 개와 물고기, 나무의 모습을 지탱해 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뼈. 뼈. 얘도 뼈. 나무는 이 안에를 뭐라고 할까요? 줄기나 가지라고 하죠. 가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만 봐도 사실은 이 나무가 어떤 모습일 것이다. 그리고 이 동물이 어떤 동물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맞습니까? 자, 왜 이런 내용을 갑자기 했을까? 다시 단원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글을 요약해요라는 단원이었어요. 자,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면 글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내용을 요약하려면 글의 구조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 자, 그러면 이 의사들이 하나의 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윗부분을 보면 그래도 틀이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이 글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의사나 간호사는 보통 흰색 옷을 입는다. 감염에 민감한 학생들이 있는 병원에서는 위생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흰색 옷은 옷이 더러워졌을 때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게 해준다. 약사나 위생사, 요리사와 같이 청결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흰색 옷을 입는다. 법관은 검은색 옷을 입는다. 예전 서양에서는 신분에 따라 입을 수 있는 옷 색깔이 정해져 있었지만 검은색 옷은 누구나 입을 수 있었다. 법관의 검은색 옷은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뜻을 나타내며 다른 것에 물들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군인은 주변 환경과 상황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여 입는다. 전투를 벌일 때 적군 눈에 쉽게 띄면 안 되기 때문이다. 예전의 화약 무기는 한번 사용하면 연기가 자욱하여 적과 아군을 구분하기가 힘들었다. 따라서 당시에는 강한 원색의 군복을 입었다. 오늘날에는 기술이 발달하여 군인은 대부분 주변 환경과 구별되기 힘든 색의 옷을 입는다. 사람들은 직업에 따라 입는 옷 색깔이 다양하다. 옷 색깔이 무엇을 뜻하는지 안다면 그 직업을 더 잘할 수 있다. 아주 흥미진진한 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글이네요. 참, 선생님이 군대 갔을 때 기억도 갑자기 떠오르고, 그때는 왜 이런 옷을 입는가 사실은 별로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런데 우리가 글을 요약해요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글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요약을 할 건가요? 우리가 아까 엑스레이를 찍었듯이 이 글도 한번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어떨까요? 자, 여러분 교과서를 한번 펼쳐보면
이러한 내용을 살필 수 있을 겁니다. 자, 메뉴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심 문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첫 문장이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사람은 직업에 따라 고유한 색깔 옷을 입기도 한다.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많은 설명이 있었거든요, 아까. 예를 들면 직업의 특성에 따라 특정 색깔의 옷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내용을 요약할 때는 좀 덜 중요한 부분들을 빼줘야겠죠. 아까 강아지로 친다면 어떻게 치면 털이라든지 발바닥이라든지 그런 살 부분을, 나무로 친다면 어느 부분이 조금 생략될 수 있을까요? 나무는 그렇죠. 바로 나뭇잎 부분이 조금 생략될 수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엑스레이에 아까 뼈대나 가지와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네요.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였죠? 맞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두 번째는요, 법관에 대한 이야기였죠. 세 번째는요, 군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는데, 그러고 보니 이것이 마치 아까 강아지의 뼈 혹은 나무의 정말 가지와 비슷한 형태가 되었네요. 우리는 이런 것을 바로 이렇게 부릅니다. 글의 구조라고요, 구조. 그렇다면 우리가 글의 구조를 알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글쓴이의 생각을 쉽게 읽어내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의 내용을 요약하려면 이 글의 구조를 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단원에서 글의 구조를 파악해서 글을 요약하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92쪽의 아래쪽을 보면 무엇을 배울까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자, 총 5가지를 배운다고 하네요. 첫 번째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설명하는 글을 읽은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다음은요, 여러 가지 설명 방법을 배워볼 텐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예요. 비교, 대조. 저게 무엇일까? 조금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것들도 있어요. 열거.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울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세 번째는 구조를 생각하며 글을 요약해 볼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내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설명하는 글을 한번 써보고, 설명하는 글을 쓰려면 일단 구조를 세워야겠죠. 그리고 요약도 자료를 찾아 읽고 나서 한번 해볼 것입니다. 자, 아주 배울 것이 많은 단원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